여러분, 잠깐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소름 돋으실 겁니다. 결혼을 앞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죠. 그런데 이 남자 약혼녀에게 자기 어머니를 소개하는 방식이 정말 특이합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정장 차려입고 만나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장시켜서 보냅니다. 배달원으로요. 왜 그랬을까요? 약혼녀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목격한다면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명품 편집숍을 운영하는 도윤과 그의 약혼녀 유리, 그리고 도윤의 어머니 한서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명품 브랜드 매장들이 즐비한 거리 한복판에 도윤이 운영하는 편집숍이 있습니다. 3층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이 매장은 국내외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들을 취급하고 있었고, 연예인들과 재벌가 자녀들이 단골로 찾는 곳이었습니다. 도윤은 35살. 대학 졸업 후 작은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청소 일을 하시던 어머니 한서가 밤낮으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도윤의 첫 창업 자금을 마련해 주셨죠. 한서는 도윤이 어릴 때 남편을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일을 하고 오후에는 아파트 청소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까지. 하루에 3군데를 오가며 일했지만 아들 앞에서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도윤이 공부 열심히 하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도윤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낡은 수첩에 이렇게 적었죠. 엄마, 나 성공하면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금 한서는 일을 그만두고 도윤이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편안히 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리, 도윤의 약혼녀입니다. 31살의 유리는 대기업 임원의 딸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패션업계에서 일하다가 도윤을 만났죠. 유리가 도윤에게 매력을 느낀 건 그의 성공과 세련된 감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년 전 한 패션 행사에서 만났습니다. 도윤의 편집숍이 그 행사의 스폰서였고 유리는 참석자로 왔었죠. 첫 만남부터 대화가 잘 통했고 비슷한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며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6개월간의 연애 끝에 도윤이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여행 중 에펠탑 앞에서였죠. 유리는 흔쾌히 승낙했고 두 사람은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윤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유리가 자신의 어머니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리는 평소 대화에서 종종 품격, 수준, 체면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명품을 좋아하고 SNS에 올리는 사진들도 모두 고급스러운 장소들이었죠. 도윤은 어머니의 과거 직업이나 현재의 소박한 생활 방식을 유리가 어떻게 볼지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소개하는 시기를 계속 미뤘습니다.
아직 건강이 안 좋으셔서 해외여행 중이셔서 같은 핑계를 댔죠. 하지만 한서는 달랐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숨기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제안했죠. 도윤아, 내가 직접 그 아이를 만나보고 싶구나. 내 방식으로. 도윤은 어머니의 계획을 듣고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한서는 단호했습니다. 아들아,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야. 가족이 되는 거지. 그 아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니? 결국 도윤은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이 특별한 만남이 계획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유리의 아파트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유리는 거실에서 도윤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윤이 유리의 집에 처음 온 날이었죠. 두 사람은 결혼 후 신혼집 인테리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누구예요? 유리가 인터폰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화면에는 낡은 장바구니를 든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오래돼 보이는 운동화를 신고 한 손에는 배달 대행 헬멧을 들고 있었죠. 바로 한서였습니다. 경비실에서 택배 왔다고 올려보냈대요. 유리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오신 것이죠. 하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갈게. 아니에요. 제가 받을게요. 유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도윤은 말렸지만 유리는 이미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뒤따라가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유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서는 약간 허리를 굽히고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윤 씨가 부탁하신 물건 배송 왔어요. 한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장바구니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유리는 문틈으로 상자를 받으려 했습니다. 여기 놔주시면 돼요. 죄송한데요. 도윤 씨가 꼭 직접 전달하라고 하셔서요. 안에 들어가서 드려도 될까요? 유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배달원이 왜 집 안에 들어와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도윤 씨가 중요한 거라고 하셔서. 한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 중요한 분이야. 안으로 모셔야 해. 유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윤을 쳐다봤지만 도윤은 직접 한서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한서. 유리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으라는 말도 없이 그냥 서 있었죠. 여기 물건이요. 한서가 상자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서가 일부러 손을 떨며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건드렸습니다. 컵이 넘어지며 물이 바닥으로 쏟아졌죠. 아, 죄송합니다. 한서가 황급히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즉시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며 한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유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해서였죠. 유리의 반응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 바닥 다 젖었네요. 유리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한서가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치울게요. 티슈 어디 있어요? 한서가 물었습니다. 유리는 티슈를 건네주는 대신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바닥 더러워졌잖아요. 청소하고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한서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유리야.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왜요? 유리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사람한테 먼저 괜찮으세요? 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물이야 닦으면 되지만 사람이 다쳤을 수도 있잖아. 유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그냥 배달하시는 분인데 뭘 그렇게까지. 그냥 배달하시는 분?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리는 도윤이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갔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하면 이 동네에서 살 거잖아요.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분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러면 좀 곤란하죠. 경비실에서 처리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선은 바닥을 다 닦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전달하려고 가져왔어요. 한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은 그 수첩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쓰던 수첩이었습니다. 한서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어린 도윤의 삐뚤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나 성공하면 엄마 편하게 해줄게. 엄마가 청소하는 거 보기 싫어. 엄마는 왕비처럼 살아야 해. 도윤 올림. 유리가 수첩을 보더니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리가 도윤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한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이 어릴 때 쓴 거예요. 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그럼 어머님이세요? 한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도윤이 엄마 한서입니다. 유리가 급히 태도를 바꾸려 했습니다. 어머, 어머님이셨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몰라 뵀어요. 진작 말씀해 주시지. 잠깐. 한서가 유리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정체를 숨긴 적 없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 사람으로 왔을 뿐이죠. 당신이 사람을 가른 거예요. 유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청소 일을 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고 편의점 야간 근무도 했죠.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그 돈으로 제 아들 키웠고 대학 보냈고 사업 자금도 만들어줬어요. 도윤이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유리야, 엄마가 내게 물려준 건 돈이 아니야. 사람을 대하는 법이었어. 약한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셨지. 유리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여보, 오해예요. 저는 그냥 오해가 아니야.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엄마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태도를 바꾸는 거잖아. 하지만 5분 전 내 모습, 그게 진짜 너야. 유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체면을 생각한 거예요. 이 동네에서 살려면. 체면? 한서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체면이라는 게 사람을 무시하는 권리를 주나요? 저도 이 아파트에 청소하러 다녔어요. 이 건물 5층 503호 기억나요? 3년 전까지 제가 청소했던 집이에요. 유리가 놀라서 입을 벌렸습니다. 한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그 집 사모님은 저한테 늘 따뜻한 차 한 잔 내주시고 추운 날이면 장갑도 챙겨주셨어요. 그분은 정말 품격 있는 분이셨죠. 품격은 돈이나 학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윤은 왼손에 끼고 있던 약혼 반지를 천천히 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유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도윤이 반지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유리야, 나는 명품 편집숍을 운영하지만 진짜 명품이 뭔지는 알고 있어. 겉으로 보이는 브랜드 로고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장인의 정신과 진정성이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내 인생의 브랜드는 겉모습이 아니라 안쪽이야. 그리고 너는 지금 그 안쪽을 보여줬어. 유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리야,
기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 엄마의 굳은 살 박힌 손이 새벽부터 일하셨던 그 시간들이 자랑스러워. 하지만 너는 그걸 부끄러워하잖아. 숨기고 싶어 하잖아. 그런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수 없어. 한서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엄마는 내가 이렇게 바르게 자라줘서 고마워. 도윤과 한서는 유리의 집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한서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지금은 힘들겠지만 잘한 거야. 너 자신을 지킨 거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지킨 거고. 도윤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진작 당당하게 소개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덕분에 그 아이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 이게 더 나았어. 그로부터 1년 후, 도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민지였습니다. 민지는 첫 만남부터 한서를 편안하게 대했고, 주말마다 함께 시장도 가고 요리도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가 한서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도윤 오빠 어릴 때 어땠어요? 한서가 웃으며 그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지. 민지가 수첩을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도윤 오빠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고, 훌륭한 건 이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나는 그냥 옆에서 믿어줬을 뿐이고. 도윤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의 모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택은 어떤 사람과 함께할 것인가입니다. 사람의 진짜 품격은 강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약한 사람 앞에서 드러납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우아하게 식사하는 모습이 아니라 배달원에게, 청소하시는 분에게, 식당 직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윤은 사업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으로서의 성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가치를 지켰고 그것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을 무시한다면 그 사랑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도윤처럼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선택을 하시겠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선택한 사람이 곧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진짜 명품은 매장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